Waking up in the flower bed, the sun is up, table set, we eat and drink. 안녕하세요. 프로덕션 미타의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본 XF30의 롱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FX3를 사려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FX30을 사게 되었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AF입니다. FX30은 4K 120프레임에서도 아주 정확한 AF가 작동합니다. 이런 소니의 AF는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됩니다. 포커스 폴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B캠 구성을 하거나 마진율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짐벌 세팅도 팔로우 포커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간소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나오는 군중 장면이나 연출 의도에 따라 포커스 인아웃이 이루어져야 되는 촬영의 경우 AF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다만 단독 피사체나 멀티캠 또는 소규모 촬영 시에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외형입니다. FX30의 경우 FX3의 외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나 조리개, ISO 버튼이 전부 외부에 있어 보다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HDMI 슬롯 쪽 덮개 개방 방식도 α7S3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FX30의 개방 방식이 케이지와 결합 시에 훨씬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존 α7S3의 개방 방식은 HDMI 사용 시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특히 모니터 회전에 큰 방해가 되었는데요. 엔트리 모델임에도 FX3의 편리성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사용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탈리라이트가 전면과 후면 그리고 윗면에 모두 존재하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거치캠 또는 픽스캠으로 사용 시에 멀리서도 녹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인터페이스입니다. 소니 시네 라인업에만 들어가 있는 이 간편 메뉴 인터페이스는 정말 직관적으로 카메라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초중급자분들은 카메라 세팅 시에 세부 항목들을 까먹을 수 있는데 간편 메뉴를 한 번씩 쭉 확인하고 간다면 프레임부터 오디오까지 전체적인 체크가 가능합니다. 세세한 메뉴 세팅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XLR 핸들 옵션입니다. FX30은 XLR 핸들 세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XLR 인풋은 기록 영상 촬영이나 인터뷰 촬영 시에 또 웹드라마 촬영 시에 매우 많이 쓰입니다. 공연장과 행사장에선 콘솔에서 XLR 아웃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인터뷰나 웹드라마에서는 붐마이크로 수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스킹과 같이 외부 레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바로 카메라로 수음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미러리스 바디에서 이런 선택지를 만들어 줬다는 게 일단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플 연결입니다. FX30은 어플을 통해 기본적인 카메라 조작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앱을 통해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부터 프레임 레이트와 포커스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은 특히 짐벌이나 미니집 또 멀티캠 활용 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센서 크기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소니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풀프레임 센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장엔 슈퍼 35 센서의 훌륭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70이나 코모도의 경우 슈퍼 35 센서를 사용하지만 내부 로우 레코딩으로 넓은 DR과 관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경우 내부 로우 레코딩은 없지만 센서 크기를 키움으로써 DR을 확보하고 넓은 관용도, 저조도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을 선택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X30은 크롭 센서입니다. 이 말은
한정적인 레코딩 포맷에서 센서 크기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점이 없는 카메라라는 뜻입니다. 만약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FX30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4K 120프레임 1.6배 크롭입니다. FX30은 4K 120프레임에서 1.6배 크롭이 됩니다. 이 말은 사실상 4K 120프레임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APS-C 센서에서 더 크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에서도 α7S3나 FX3와 차이가 많이 나고 노이즈도 더 많이 낍니다. 사실 4K 120프레임 기능을 제외한다면 이 가격대에 카메라 선택지는 매우 많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화각입니다. 사실 화각은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습니다. APS-C 센서이기 때문에 렌즈 사용 시에 전 구간에서 1.5배 크롭이 됩니다. 이 부분은 광각 렌즈 사용 시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만약 좁은 공간에서 풀샷 또는 거치, 건물 외관, 풍경 촬영 시에는 9에서 10mm 구간 렌즈가 없다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크롭 렌즈들이 저렴하긴 하지만 추후에 풀프레임 바디로 교체 시에 렌즈도 같이 팔아야 한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자로서는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망원 구간 사용 시에는 더 큰 이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FX30을 구매했습니다. 행사나 공연 기록 영상 촬영 시에 70-200으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4 렌즈를 챙겨가는데요. 104 렌즈가 사용이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너무 무겁고 가변 조리개이기 때문에 줌인아웃을 할 때 조리개로 인한 노출이 변경되는 것도 불편한 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70-200에 투바이를 끼곤 하는데 요즘엔 FX30에 70-200을 물려서 사용합니다. 환산 화각 적용 시에는 105에서 300mm 정도 되는 건데 가볍고 굉장히 만족하는 세팅입니다. 네 번째는 롤링 셔터입니다. FX30의 롤링 셔터는 15ms 정도로 8.7ms 정도 되는 α7S3나 FX3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5ms 면 안 좋은 수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댄스나 액티비티 같은 동작이 많고 다이나믹한 영상을 지향하신다면 충분히 거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초보거나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푸티지 영상을 봤을 때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면 롤링 셔터는 고려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FX30의 짧은 정리를 해본다면 만약 멀티캠으로 컨텐츠나 인터뷰 촬영을 하신다면 개인 원샷용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카메라입니다. 어플로 대부분의 설정이 조작 가능하고 표준 렌즈만 끼워놔도 망원대 구간이 사용 가능합니다. 서브 카메라를 알아보신다면 합리적인 금액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메인 카메라로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시려면 풀프레임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0프레임을 포기하고 α7M4로 가거나 만약 롤타임이 긴 촬영을 하신다면 반려를 고려해서 중고로 α7S3 혹은 파나소닉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업에선 발주처에 따라서 기획이나 촬영 컨셉, 피사체가 수도 없이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엔 메인 카메라를 애매한 엔트리 모델로 구매할 시에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하다 보면 결국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결국 본인의 선택이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FX30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